네, 오늘은 토어제 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2월 12일이죠.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렸습니다. 안 풀릴 것 같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공언한 대로 풀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작년 8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용산이랑 강남 3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이제 묶여 있었는데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풍선 효과로 주변 단지들까지 상승하게 되니까 전체로 다 묶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88 대책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죠. 그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포랑 한남동 같은 경우에 계속 급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전체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2월 12일 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고요. 291개 지금 전체 단지가 한 305개 정도 되거든요. 잠삼대청만 291개 단지인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해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지금 미분양이 있긴 한데 서울은 미분양이 거의 없고요. 그 악성 미분양이 지방에만 엄청 급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2만 가구 11년 만에 2만 가구가 돌파했을 정도로 그리고 수치로도 보면 근 2년간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전국 기준으로 해도 거의 한 60% 가까이 늘었고 아니 60이 아니라 150% 정도. 그러니까 서울은 괜찮은데 지방이 이렇게 시장이 악화가 되고 있었고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양극화는 물론이고 지금 이거를 보면은 서울에서 수도권 1등이 과천이고 성남 매매가가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다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침체가 계속되고 미분양, 악성 미분양도 계속 쌓이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계속 집값이 올라서 양극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단지 집값을 견인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그런 메인 단지들에 대해서 해제를 푸는 것이 집값을 더 상승으로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최후의 보루라고 해야 될까? 지금 타이밍에 푸는 거는 시장에 더 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방에 제한이 있었는데 물론 풍선 효과로 인근 단지, 인근 지역의 상승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그게 없어지면은 이제 해제됨으로 인해서 해당 단지들마저도 그 갭 메우기 한다고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상승 온기가 주변 단지로 더 퍼질 거거든요. 하급지로. 왜냐하면 하급지도 그만큼 갭 메우기 할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지금 안 그래도 양극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규제 해제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토어제는 진짜 안 풀 줄 알았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선심성,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냥 국민들한테 어필하려고 약간 선심성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풀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의외였었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강남 3구 용산 해가지고 투기과열지구 해제인데 이거는 진짜 안 풀릴 것 같거든요. 제가 규제가 여러 개가 있고 단계별로 있지만 가장 안 풀릴 것 같은 거 그게 이제 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 단계가 토어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번에 토어제 다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풀린 것만으로도 되게 큰 규제 장벽을 없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투기과열지구까지 해제는 안 될 것 같다. 진짜 시장에 큰 하락이 한 번쯤 와야 그제서야 해제를 하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막 크게 막 하락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어제까지 해제했다라는 거는 시장 분위기에 반하는 약간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한번 좀 시장을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해제 전후를 좀 비교해보면 딱 사진으로 봐도, 아니 이미지로만 봐도 굉장히 많은 단지가 풀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지금 이 빨간 색깔, 여기 옅은 빨간 색깔들도 전부 다 원래 그 토어제 대상이었는데 싹 다 풀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305개였던 게 재건축 추진 중인, 그러니까 정비 사업 중인 14개 아파트로만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치삼성, 청담, 잠실, 그리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에 있는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여전히 묶여 있고요. 근데 그것들도 추후 이제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뭐 관처나 아니면 조합설립 인가 단계 진행별로 고려해서 이제 해제한다고까지 했거든요. 일단은 이번에 토어제 해제한 지역들의 집값 추이를 보고서, 시장 분위기를 보고서 뭐 급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한 단지들까지 단계별로 해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급격한 상승을 또 불러일으킨다 이러면은 해제는 없는 말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셋 지정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와중에 깨알 어필했어요.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토어제 해제를 했다라고. 사실 맞는 말이죠. 뭐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지난 5년 동안. 근데 또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은 가격 제한을 통해, 상방 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상승은 막아준 그런 효과는 있었기 때문에, 또 시장 차원에서 보면은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를 했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요 재건축 단지들, 잠실주공 5단지는 여전히 묶여 있고요. 아시아선수촌 묶여 있고, 음마, 우선미 다 묶여 있어요. 왜냐면 투기 수요가 100% 넘칠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그대로 묶어놨습니다. 그럼 토어제로 인해서 지난 3년간 거래량이 어떻게 됐냐? 2024년 7월경이 이제 피크였었거든요. 그때 587건. 이건 서울 기준이고요. 근데 지난달, 이거 못한데 2월 아니고 1월이고요. 131건으로 마이너스 78% 박살났습니다. 아예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쓱 오르다가 다시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처참했는데 앞으로 실거주를 안 해도 되고 투기 수요가 붙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갭 투자 가능해지거든요. 이제 토어제 해제가 되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거주 수요는 남아 있고 투기적 수요까지 붙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갔지만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다시 반등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토어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서 앞으로 해당 단지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선반영 안 된 것 같고요. 대체 언제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왜냐면 여기 반포동, 반포자이는 토어제 대상이 아니었었죠. 지난 5년간, 그러니까 이때 토어제가 지정이 됐었고, 그 이후에 보면은 24억에서 41억으로 71%가 올랐고요. 엘스 같은 경우에는 토어제 지정이 됐었죠. 채 18억에서 26억으로 44%밖에 안 올랐습니다. 물론 입지적 차이도 있겠지만 토어제로 묶임으로 인해서 여기는 실수요자만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는 실수요 플러스 투기 수요까지 붙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상승률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 거였고요. 최근에 보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가격 수준이. 토어제 해제로 인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일자잖아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영 안 되어 있었고요. 반포가 얼마 전에 평당 2억 찍었다고 해가지고 토어제 풍선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거든요. 레미안 퍼스티지도 41억 찍었고 레미안 원밸리 55억, 이거 60억 찍었었죠. 그래서 반포가 제대로 된 수혜를 그렇게 입게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토어제로 인한 상승 억제를 계속해서 봐왔는데 해제로 인한 선반영도 없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해제가 되면서 호가가 2억이 오른 상황이고요. 물론 거래는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격에 바로바로 상승 쪽으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미로 제가 챗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냐 아니냐. 그러니까 토어제 해제로 인해서 애매하게 대답하지 말고 집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챗GPT 피셜로는 해당 지역의 집값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반포를 빠르게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포와 갭 차이가 너무 벌어졌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막 71% 올랐는데 엘스는 44% 오르고 그랬잖아요. 갭 메우기를 시작해서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잠실 지역의 아파트들 빠르게 반포를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토어제 해제된 단지들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재미로 챗GPT에 물어봤는데 그럼 반포 집값은 어떻게 될까 물어봤더니 반포 집값 역시 앞으로도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한답니다. 그럼 잠실 엘리트 평당 1억 시대가 올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우선 챗GPT는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 거다. 가능성 1억 원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한번 그 조회수 순위를 한번 봤는데 10위권 내에 잠실 아파트가 3개가 있었거든요. 엘리트 중에 2개가 있었고 파크리오 있었고요. 그러니까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해제 단지들에 대해서. 뭐 헬리오시티는 워낙 그 전국 거래량 1위니까 항상 높았던 곳이고 올림픽 코리온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동탄 롯데커스 여기 동탄 핵심 단지죠. 그 여기도 항상 이랬었고 도적순도 마리나베이는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지면서 항상 여기도 주목을 받던 그런 단지이고 뭐 마레프나 고도크라시오 말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런 단지를 제외하고 엘리트 중에 2개 그리고 파크리오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엘스가 2월 달에 28억 찍었고요. 리센치 28억, 그리고 트리지움 27억까지 갔었고요. 평당 1억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당 1억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반포 따라서 갈 것 같고요. 뭐 챗GPT는 안 된다고 했지만 반포 같은 경우에 토어제 해제 기대감, 그러니까 토어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해서 제대로 된 그 풍선 효과의 수혜를 입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반포가 그렇게 수혜를 입은 만큼 토어제 해제가 됐으니 원래 수혜를 받았어야 하는 단지들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대표적으로 잠실 아파트 얘네들 평당 1억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떡상 후보지 찍어 드렸습니다. 토어제 해제가 되는 핵심 단지들이거든요. 대치, 삼성, 청담, 잠실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 레드펠 같은 경우에 1.1억 찍고 있고 뭐 엘스는 0.85억 평당 찍고 있는데 이 대치 삼성 청담이나 아파트들은 평당 1.5억까지는 갈 것 같고요. 잠실 이 대표적인 엘리트 레파 얘네들은 1억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